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워낙 시장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순환매 성격인지 선택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미중 2차 무역 협상 합의에 도달한 것인가? 지난번과 달리 조금 빨리 소식이 나왔는데 이대로 리스크가 사라진 것인지, 그러면 많이 눌려온 수출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키워드 되는 건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먼저 탑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승폭으로만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4%, 근데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오릅니다. 6만 원 지금 터치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대감이 깔려 있잖아요. 매크로 이슈가 완화된다? 그동안 이 매크로 이슈로 고전했으니까요. 관세 리스크에 눌렸던 반도체 대장이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감의 영역에서 좀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서부터 어디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밤에 이제 좋은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여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경우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는 점, 이론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뭔가 전반적 환경들 자체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아쉽게도 6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하나 싶었는데 아직 6만 원 선을 또 쉽게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나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6만 원 선을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은 막히는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6만 원 선을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조금 더 주가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6만 원 선을 터치를 했지만은 이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현재는 좀 강한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HBM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하이닉스 쪽으로 시선이 많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온 면이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추세적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에 따라 본부장님, 우리 지수에 대해서 3,000P에 대한 그 도달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쪽이 주도권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키워드가 계속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더 먼저 시제품 생산했다라고 하니까요. 그 점 역시 오늘자리만큼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엮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지금도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지수가 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좀 반도체주에 대한 여파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반도체 주들의 좀 약한 흐름을 보여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동안의 글로벌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서서 이런 분위기도 완화가 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주의 상승이 지수에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아쉬운 면이 조금은 남아있긴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단 HBM 부분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좀 그렇네요. 다소 아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또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글로벌적인 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AI 메모리 시장 패권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랍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을 위한 납품 경쟁이 또 시작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차세대 HBM 쪽으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가 이달 중으로 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을 시작을 한다는 목표를 좀 내세우고 했지만은 뭔가 실제적인 움직임을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 HBM 쪽에서는 다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란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토톱의 흐름은 사실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부장단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오늘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수요일이 처음이라 소부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이어질지 그러면서 오전부터 기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판이 상단이에요. 기판이 소부장단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일단 있는지 유지력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기판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네네. 나와주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뭐 리포트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한솔케미칼 영향으로 보세요. 네, 근데 그거는 일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 이제 기판에 대한 업황 회복을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오늘 유리기판 쪽의 종목군들도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AI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우리가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뭐 HBM,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시장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그 세부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에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업황 회복과 함께 같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가장 좀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이 눌릴 때도 또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저는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도 눌렸을 때 이런 흐름들을 좀 포착을 해서 다음에도 우리가 빠르게 기판 쪽의 종목군들을 먼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오늘 추격 매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판주들은 저는 근데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HBM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리는 부담스러운데 이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릴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소부장단에서 기판이 오늘 움직였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중국향 매출 개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쪽 기판만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세부적으로 소부장의 키워드들 정말 많잖아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 성격으로 보고 다음 타자를 지금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전략 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지금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순환매를 우리가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는 쪽, 이미 수급에 반응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그래도 이어지는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와야지 지수도 올라와 주고 시장의 분위기도 활발해지는 거는 맞지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만의 순환매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강한 쪽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한 쪽이 더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반도체는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말 확실하게 변화가 포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가지 않았던 쪽까지도 수급이 다시 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도 늦지는 않는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은 늦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도 선택지가 많아서 여기도 계속해서 키워드가 살아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신재생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믹스 전환 정책, 거기에서 수혜는 어디일 것인가?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 영향받아서 움직이는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태양광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합니다. 한화솔루션이 지금 구간에서도 오후에 한 번 더 힘을 뿜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호가창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한화솔루션의 현재 흐름이거든요. 본부장님, 오늘 유난히 미국장 이슈라고만 보기에는 오후장까지 워낙 또 한 번 뚫어내는 흐름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국내 이슈가 아닌 해외 이슈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한화솔루션의 지금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태양광주에 대한 메리트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장의 경우 일단 미국발의 이슈가 크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복합적으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이제 태양광 옹호 발언과 함께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서 의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더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의 경우는 사실 오늘장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좀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잠시 조정 보이긴 했지만 그전에는 한 차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국내에서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면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에서 재생 에너지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좀 모아졌었고 이로 인해서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대감 요소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좀 더 한꺼번에 올렸던 내용들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주의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 워낙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를 뭔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의 경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뭔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경우는 뭔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다면 좀 더 단기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뭔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대까지 뚫어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수 위주로 움직였던 종목보다는 김진경 본부장님 한화솔루션을 이번 주는 대장격으로 보고 대응 전략 짜면 괜찮을까요? 네, 태양광주 안에서는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화솔루션의 경우는 이미 미국 쪽으로 또 진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한화솔루션의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좀 대장주장 역할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조정식 때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의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강한 태양광 중에서도 한화솔루션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원전 쪽도 연속성이 나와서 원전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또 한 번 움직이고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5만 원 선을 뚫어냈고요. 보통은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만 시세가 강하게 더 나왔는데 오늘은 BHI까지 더욱더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원전이 더욱더 퍼지는 것인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실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가 원전에 대해서 오늘 장 나온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속성으로 계속 이쪽에 수급이 쏠리는 이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각국이 원전 관련된 채택 흐름이 워낙 또 강화가 되다 네. 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태국의 전력청과 함께 SMR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또 영국 쪽에서도 지금 SMR이랑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26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했고 SMR은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물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입찰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평가들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서 그 수혜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SMR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대장중인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도 5만 원대까지가 좋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했고 네.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데도 2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계속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정말 5만 원대 가격대를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저는 원전주를 바라보는 그런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외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니 그런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꺾이거나 기대 심리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금 자체가 크게 유입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눈치 보기와 그리고 국내적으로 또 외부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이슈라던가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수급에 대한 분산 효과가 좀 있으면서 원전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까지 그 온기가 퍼져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 외의 종목들도 보유 관점은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과의 계속 수급이 양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들은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MR 관련돼서 이제 계약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서 그게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 더 커지는 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시자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서 동시에 이 SMR 성격의 건설주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일하게 비슷하게 여기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도 보유라고 현대건설 중심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실까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마찬가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는 뉴스와 함께 흐름들 저희 계속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 태양광과 원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끌어가 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궁금합니다. 시장 오늘 뒤로 갈수록 자동차 주의 흐름이 빠지질 않고 있고요. 이슈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무언가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관세 이슈도 물론 있고요. 로보택시 시험 운행 임박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달 안에 자동차 섹터 자율주행 포함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자동차 자율주행 쪽 볼 텐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지금 화면에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 영상 공개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어쨌든 주가가 회복세, 그러면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오늘 자동차주가 강한 이유를 어느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임박한 자율주행 이슈가 무언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주요 자동차 관련주를 좀 살펴보니까는 유독 뭐 네스트칩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모터레스, 퓨런티어 이렇게 자율주행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네. 종목들 위주가 좀 강세의 현상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뭔가 내용들보다도 특히나 이 로보택시 공개했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 차량의 이제 보급 속도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장 초반부터 좀 빨간불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주요 자동차 주들에게는 이런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기대감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이 자율주행과 좀 관련해서 규제 완화 의견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용화를 위한 어떤 법제도에 대해서 개선 여부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뭔가 좀 상용 판매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로보택시라든지 뭔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져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동차 주에게는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뭔가 추세적으로 뭔가 지수적으로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냥 오늘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관련주의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안 오르기도 했었고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주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장이거든요. 이번 주 후반까지 연속성이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이슈가 나온 전후로까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흐름을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지금의 어떤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 장 초반에 강한 상승으로 보이더라도 조금은 꼬리를 달면서 주가 밀리는 종목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약간의 변동성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관련주들끼리도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빠르게 반응 나오니까요. 저희도 기민하게 조금 이야기들 챙겨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형주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키워도 되는 구간인지 시작을 해볼게요. 전기차는 계속 물음표가 많이 붙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기대감의 영역에 있고 오늘 차량 여기 늘린다, 확대한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하이브리드가 좀 대안적 역할로 활용이 가능할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 워낙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캐리를 그동안 하드 캐리를 해줬었고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하게 많은 섹터에 유입이 되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지금 4거래일 정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관세에 대한 이런 눌림과 이런 부분을 가장 직격탄을 많이 맞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 네. 여기서 결국에는 대형주 중심의 이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어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확대 흐름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심리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숫자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더 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명확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수급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한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고 그때그때 지표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해소된 거는 아니라서 아마 숫자로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특히 전기차,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 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상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외국인의 수급만 보고 많은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오히려 정말 긴 관점으로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매력도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짧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지주사 성격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주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책 모멘텀, 저 PBR 이걸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걸지요?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SDV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모비스가 가져가는 부분이고 이런 먹거리들이 앞으로 가시화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재반영이 되는 시기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 정부 정책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 그와 같은 섹터의 움직임들 종목을 같이 포착을 하면서 현대차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그쪽의 종목들과 연동되는 흐름 쪽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자동차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다음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키워드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학회 모멘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장주격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의미부여 가능할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먼저 전체적인 틀에 주목을 좀 해도 될지, 알테오젠이 4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코스닥 시작에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오늘 시원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있기는 한데요. 연속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일지 흐름 먼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뭔가 알테오젠의 경우가 그래도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좀 주가도 역시나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알테오젠을 지금 비롯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알테오젠의 경우가 뭔가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간다라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뭔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이평선 자체가 좀 정별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뭔가 5일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은 뭔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 42만 원 선, 이제 42만 원 선에 어느 정도 좀 저항라인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2만 원 선 돌파를 하고 나서 정고점도 돌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의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 42만 원, 43만 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막혀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뭔가 길게 조금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저항라인 돌파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하나의 또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16일에 이제 바이오 USA가 좀 열릴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뭔가 CDMO에 대한 생산 역량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각의 기업들마다 다양한 개별적인 어떤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뭔가 성과들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좀 아쉽게도 좀 개별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좋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포함해서 좀 더 뭔가 신약 수출이라든지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여부들이 가장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개별 모멘텀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USA 바이오에서 기술 수출 파트너십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테마성으로 분류되는 쪽은 어떨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전에 시세를 냈어요. 6월 말에 유행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런 계절적 요인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진단키트 쪽 일지 아니면은 오늘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확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홍콩, 대만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요즘 워낙 여행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라는 분들이 수급이 붙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만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 자체가 뭐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대장적인 그린생명과학도 그렇고 추세가 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며칠 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네. 튀었을 때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저는 좀 수익을 보고, 물론 유행이 점점 확산돼서 뉴스가 너무나 퍼진다, 너무나 재료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같이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슈가 몰리면서 튈 때 그때를 주목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그러면은 시원하게 시세가 짧게 나는 쪽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페이 관련주 그리고 보안까지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연결해서 갈게요. 이것도 테마성일지, 하지만 뭐 선거철부터 오랜 기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 주제라서 지역화폐, 페이주 이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정책 드라이브로 더 간다? 아니면 이슈에 따른 테마? 어느 쪽으로 대표님 보실까요? 일단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미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고 특히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민생을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전 국민한테 25만 원 정도의 이제 지역 화폐를 또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 또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조금은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지역 화폐를 활용함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의 눌림이 나오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어요. 물론 네.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이 뭐 음봉이 나오거나 약간은 추세가 좀 약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시 양봉의 전환,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뭐 3,000에 대한 이야기 나올 정도로 2,900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하실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테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테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테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며칠 안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쉬어가긴 하지만 AI 인공지능에 대한 드라이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해킹 이슈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오늘 보안주 뛰는데 연속성 여기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보안주가 사실 기대는 있었는데 항상 좀 짧긴 했습니다. K샤인이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안 풀리거든요. 관련주의 흐름도 기대할 만할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일단 보안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정말 가팔라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정말 꾸준히 봐야 될 섹터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디지털화가 되고 또 AI가 좀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보안도 필수적으로 좀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진화가 되고 또 따라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보안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보안주의 경우는 뭔가 이 성장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도 이슈가 나와줘야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다소간 투자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얘기거리가 나와야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급등에 따라서 또 차익 매물도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주의 경우는 지금은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조금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쾌한 의견 주셨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